자, 2항 훈련 예산 활용 및 관리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자, 1호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예비군 훈련 예산 소요를 국방부 장관 가로 예비전력정책관 계획 예산관에게 제기합니다. 소요제기죠. 소요제기 총장이 감옥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 중기계획 작성 시에 훈련장 부지 등 예비군 훈련 예산 소요를 제기합니다. 남옥 각군 총장은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예상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목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제기한 예비군 훈련 소요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및 조정합니다. 2호가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참가비. 훈련비 아닙니다. 참가비, 훈련비 이거 좀 헷갈리지 않나요? 네. 참가비입니다. 포괄적인 어떤 개념의 명칭은 참가비예요. 참가비에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과목 지역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2형 참가비는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중식 이후 조기 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합니다. 훈련비 아니죠.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니까 똑바로 하지 않는데 돈은 2배로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남목 훈련 유형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1 동원훈련 1형은 1형입니다. 1형 먼저 동원훈련 1형은 병무청에서 교통비, 입소예비죠. 교통비, 그 다음에 급식비를 지급하고 훈련비가 아니죠. 급식비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집부대에서 교통비, 퇴소예비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급식비가 아니고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은 입식, 코드로 입식. 그 다음에 소집부대에서는 뭐죠? 훈련비. 왜 이제 훈련비? 그래서 급식비하고 훈련비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서 나왔었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가로 2 동원훈련 2형은 다 줍니다.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기본훈련, 작계훈련 마찬가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똑같죠? 네, 지급합니다. 교통비가 전반기 시험 때 가로로 나왔을 거예요. 가로 4 급식지원을 받는 예비군에게 급식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중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안 주겠죠. 가로 5 동원훈련 2형 중에서 수경 훈련이죠. 수경을 실시하는 훈련은 동원훈련 1형에 준해 지급합니다. 뭐죠? 병무청 이렇게 입식 병무청이라기보다는 병무청은 아니겠죠. 근데 입소여비, 급식비, 교통비, 퇴소여비, 그 다음에 훈련비 요거에 준해서 준다는 거 맞죠? 자, 가로 6 상비 예비군 훈련은 훈련비 참가비가 아니죠. 훈련비입니다. 이 가로로 나왔었어요. 훈련비를 지급하며 각군 지침에 따라 소집 여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교통비, 여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3호 동원훈련 1형 조기 퇴소자는 퇴소 사유와 무관하게 1일 단위로 계산해서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교통비 아니죠. 훈련비입니다. 단 인도인적간 기간한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 집에 가라고 퇴소여비, 퇴소죠. 훈련비만 지급합니다. 자, 아까 제가 오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퇴소라는 명칭은 훈련 중에. 그래서 훈련비 지급하는 건 일단 중이니까. 훈련 중에 나간 거잖아요. 맞죠? 훈련비라고 부르고. 인도인적 기간한 경우에는 훈련 받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퇴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헷갈려요. 맞죠? 자, 4호 상비 예비군 훈련 참가비는 참가비는 1일 단위, 주 단위 아닙니다. 1일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과목 상비 예비군 장기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목 1일 훈련 시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하고 1일 훈련 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이 사람들은 1일 단위가 아니고 뭐죠?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시험에 가로형이라든지 사지선다 등등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조 급식 지원 기준입니다. 자, 1항 수교훈련관에는 현역 장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대급식, 영내자 급식을 실시합니다. 2항 지역예비군 훈련, 동훈훈련 2형. 여기서 말하는 동훈훈련 2형이면 비수경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도시락 지급을 실시합니다. 도시락 줘요. 1호 도시락 급식을 위한 업체 선정안에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호 업체 선정안에는 햇삽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햇삽 인증업체를 우대하여 평가합니다. 이게 74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든 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3호 업체 선정관 품질, 맛, 위생의 검증을 위해 업체 현장 실사와 전역 임박한 장병, 부대 관계자, 그 다음에 가용시 예비군이 참가하는 품평회를 실시합니다. 품평회. 전역 임박 장병.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가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품평회. 3항, 이항에도 불구하고 부대 및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지역 내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락 납품업체의 수용, 가로 도시락 공급 능력, 수용 능력의 부족과 예비군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전투식량, 일반 식당, 부대급식, 기타 급식 방법을 각군 승인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군 승인입니다. 수행군 부대 승인 아닙니다. 각군 승인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4항, 지역 예비군, 그 다음 동훈훈련 2형 훈련부대는 훈련관 급식 수준에 대한 예비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급식 업체와 메뉴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메뉴 개선 노력 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9조 보상, 치료 및 안전활동입니다. 각군 참모총장, 가로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합니다. 각군 총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아니고 수행부대장도 아니고 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장이 왜 들어갔게 해요? 동훈훈련 1형 그와 연관되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병무청장 들어갔구나. 자, 동원 및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상, 치료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1호 예비군 훈련 보상과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에 관한 훈련, 국방 환자관리 훈련에 따릅니다. 자, 2호 각군 참모총장은 73회 때 수행군 부대장으로 나왔습니다.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군 총장은 뭐 대군 신뢰, 국민에 대한 국민, 대군 신뢰감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스케일 맞게끔 총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세부 대책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에게 대군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과목 수행군 부대별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물 안전진단과 훈련 물자에 대한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서 위생 및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나목 예비군 훈련 시 차량 및 장비 이동간에는 훈련 소집 부대장 책임하 차량 점검, 이동간의 교통 통제 및 훈련 공기를 확립하는 등 제반 안전 조치가 강구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소집 부대장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훈련 부대장 아닌 것이 소집 부대장도 아닌 것이 하여튼 훈련 소집 부대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훈련 입소 시부터 신검반을 운영하여 훈련 가능 유무를 사전에 판단하고 훈련간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응급 후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응급 후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 조치 이런 거 아닙니다. 응급 후송을 위한. 이런 거는 가로형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 72회, 74회 때 맞는 문장을 출제됐거든요. 충분히 또 가로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라목 훈련관 응급 환자 처치를 위해 예비역 군의관, 공중보건의 및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의 보충력을 응급처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73회 때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죠? 사격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교묘하게 그쪽에 있는 내용을 탁 치고 있는 거죠. 자, 가로 1 이것도 최근에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문장이고 동훈훈련 2형을 희망해야 됩니다. 희망하는 예비역 군의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훈훈련 2형을 희망하는 예비역 군의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군의관 같으면 간부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1형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2형 2박 3일 수경훈련 대상자잖아요. 근데 이거 4일 훈련이잖아. 맞죠? 네. 하루가 늘었잖아. 그래서 희망하는 거를 뽑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가로 2. 공중보건의 및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의 보충형입니다. 보충형. 중에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 네. 2형을 5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기본훈련 1일 8시간 작게훈련 2회 12시간을 적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식목의 연차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희망한 필요 없어요. 맞죠? 자, 가로 3. 대대장급 지휘관, 예비군 지휘관 아닙니다. 대대장급 지휘관 판단하여 응소 가능 여부를 파악 후 소집 동기서를 교부하며 동원훈련 2형, 기본훈련, 작게훈련, 유형별 보충훈련 2차 및 3차 훈련 시에 활용합니다. 3호. 민원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서 민원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4호. 73회 때 맞는 문장으로 출제되었고 예비군 훈련과 흡연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등에 대해 급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지정, 개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5. 해당 연도 기타 예비군 훈련을 일부 이수한 자가 동원훈련 1형으로 소집되어 입영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잔여 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수한 훈련 시간만큼 공제해 주겠다 그 얘기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6호 동원훈련 1형 입영병력 차량 수송 중 사고 발생 시 해당 지방명무청과 사고지역 관할 수행구 부대 소집부대가 아닙니다. 수행구 부대는 사고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수행구 부대는 사고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제안합니다. 이거 동해안이에요. 이거 부산이야. 이거 강릉이야. 여기 소집부대가 강릉에 있어. 부산에 이제 집결지에서 집결해갖고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포항에서 사고가 났네. 포항. 그러면은 해당 지방명무청 여기 부산 경남 지방명무청이 되겠죠. 거기하고 또 여기 관할하고 있는 여기 사고 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수행군 부대장하고 협조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소집부대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제30조 훈련기간 확립입니다. 1항 훈련 입소 지연 도착자. 지연 도착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이것도 훈련 유형별로 달라져요. 1호 동원훈련 1형. 1형은 몇 시간? 1시간 이내. 이거 가로로 나온 적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시간 이내. 이번에도 이게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뭘로 나왔냐? 2시간 이내. 시기 나왔죠? 2시간 이내 아닙니다. 1시간 이내 지연 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는데 지연 도착 시간을 고려해서 뭘 한다?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충훈련은 1차 및 2차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보충훈련. 맞죠? 네. 다만 차량으로 단체 수송 시 도로 요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시 소집부대와 지방명무청, 병무지청 간의 협의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원관리부대 훈련 예비군 훈련장. 지형 예비군 훈련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됐죠? 자원관리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네, 수경훈련 말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연 도착자에는 뭘로 합니까? 무단불참으로 처리합니다. 이번 시험에 여기 가로로 나왔고요.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의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에는 몇 시까지? 10시까지.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요. 가로로 10시까지. 이번에 9시 반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 훈련부대장입니다. 소집부대 아닙니다. 일행이 아니잖아. 동원훈련 일행 아니잖아요. 맞죠? 훈련부대장 판단. 지연사유가 입증된 경우 가로 닫고 판단하에 입소가 가능하며 지연 도착 시간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뭘로 합니까?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근데 요 내용하고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저 앞에 표로 뭐 입소 시간, 퇴소 시간, 뭐 17시, 육군 제주도 지역 12시, 17시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섞어가지고 예전에 상황형 문제가 나왔었어요. 반상황형 비슷한 그런
예, 그런 문제가 이제 복합형 문제죠. 나왔었습니다. 자, 2항. 이번 시험에 요 괄호 나왔다 그랬죠. 무단불참, 그 다음에 10시, 그 다음에 1시간 이내, 요거를 2시간으로 바꿨고, 10시를 9시 반으로 바꿨고요. 요거, 훈련 부대장을 뭐로 나왔냐면은 소집 부대장으로 또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됐죠? 네. 자, 2항. 훈련 입소 및 훈련관 복장 불량자. 복장 불량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보에 따릅니다. 자, 1호. 예비군 훈련 입소 시에는 예비군법 시행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 기준에 준합니다. 2호. 복장 불량자는 강제 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입소간 복장 불합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하며 훈련간 식별된 복장 불량자는 강제 퇴소로 처리합니다. 4방 훈련간 발생된 환자 및 음주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호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입소간 확인된 환자는 연기 처리. 당연히 관련 증빙 서류는 유지해야 되겠죠? 연기 처리합니다. 2호 입소간 확인된 음주자는 기가 조치하는데 마찬가지 무단불참으로 처리합니다. 무단불참 처리합니다. 3호 훈련 중에 음주자는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은 퇴소 조치합니다. 알코올 농도, 식이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 조치합니다. 뭐 교육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됐죠? 4. 예비군 훈련관 개인 소유 정보통신, 휴대폰 등 장비는 국방보안 업무 훈련에 의거 무단 반입이 불가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무단 반입 아니에요. 무단 반입만 아니면 되잖아. 허락받고 반입하는 거는 될 수 있잖아요. 맞죠? 다만 훈련 담당 부대 통제하에 반입이 가능하며 이 말이 그 말이죠. 이 경우 통제방법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호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식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편의를 보장합니다. 2호 무단반입, 훈련 담당 부대 통제 불응 등 훈련기강 저해시키는 자는 퇴소 처리합니다. 3호 그 밖에 기타 세부 통제 지침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수행군 부대장 아닙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자, 5항 상비 예비군 훈련 소집 기간 중 입영부대장은 수행군 부대장 아니죠. 입영부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소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은 누가 한다? 입영부대장. 우리 예비군법에도 나와 있죠. 소집 중단은 입영부대장. 네. 다만 상비 예비군 장기 상비 예비군은 입영부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장성급 지휘관, 장성급 지휘관입니다. 입영부대장 아닙니다. 승인을 득하여 소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호 질병 및 심신장애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평가 결과 조조 등. 3호 상비 예비군 소집 임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4호 기타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 국직부대장이 정한 소집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상비 예비군은 누구? 장성급 지휘관 승인을 득한 후에 소집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심의의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됐죠? 자, 6항 동훈훈련 2형 및 기본훈련, 작기훈련은 입소간 복장불량자, 음주, 통제 및 지침 위반, 지연 도착 등으로 기가한 경우 무단불참 처리하며 3차 훈련에 하나요. 연간 모든 훈련 유형 및 기가 사유를 통합하여 한 번만 신고 불참 처리합니다. 한번 구제해 주겠다 이거죠. 맞죠? 근데 동훈훈련 1형은 아닙니다. 2형, 그 다음에 지형 예비군 훈련인 기본훈련, 작기훈련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유로 입소간에 훈련 중이 아닙니다. 훈련 중이 아니에요. 입소간 복장이 불량한다든지 음주, 불평불만, 반항이 아니고
난동을 부린다든지, 뭐 지연 도착 이런 것들로 기가한 경우에 무단물점 처리를 하는데 3차 훈련자 좀 아씨 한번 봐줄게 뭐 이런 뉘앙스죠. 하나요 연간 모든 훈련 유형 그 다음에 기가 사유를 다 통합해 한 번만 신고 불참으로 구제해 주겠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3차 훈련입니다. 3차 훈련. 2차 훈련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훈련의 하나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기타 31조입니다. 제 31조 기타 1항 동원훈련 1항입니다. 입퇴소 이동 간의 통제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1호 지방면무청 수행구부대 소집부대 2호는 소집부대 그 다음에 3호는 호송단 나눠져 있고요. 먼저 지방면무청 및 소집부대 수행구부대는 감옥 개별 입영 또는 차량 수송부대 판단 시에 수행구부대 또는 소집부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수행구부대 소집부대는 차량 입영 시에 퇴소 차량을 조치합니다. 남옥 차량 수송계획 작성 시에 차량 직결 시간 그 다음에 출발 시간, 주행 속도, 차간거리, 탑승일 중간 휴식처, 소요 시간 등을 사전 답사해서 확인합니다. 꼭 가봐야 됩니다. 답사. 네. 다음 차량마다 선임자, 가로 예비역 간부 등을 임명하고 안전통제관으로 운영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인토록 합니다. 됐죠? 뭐 간부 출신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정해갖고 그래도 뭐 잘 가고 있냐 뭐 이렇게 확인.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전통제관으로 운영합니다. 라목 소집부대와 협조된 지점부터 호송 및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동원병력을 수송합니다. 전 이동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소집부대하고 이제 협조된 그 지점부터 이제 호송 및 안내를 받아갖고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2호 소집부대가 감옥 차량 입퇴소 간 호송 및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시행합니다. 차량 입소 간 퇴소 간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입소 간에는 소집부대 능력을 고려해서 호송 및 안내 구간을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입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과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방 병무청 아니에요. 병무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차량 퇴소 간에는 군부대에서 4차선 도로까지 2차선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시험을 나왔어요. 이게 2차선 뭐 이런 식으로 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시험이 나왔어요. 4차선 도로까지 군부대 책임하에 호송하는데 4차선 도로까지 원거리 부대 가로 전방군단 또는 지역방위 사단 지역은 국도 2차선 여기 2차선이에요. 요거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겁니다. 국도 2차선까지 호송합니다. 남옥 훈련부대는 이거 훈련부대 이거 왜 주의라고 되냐면 소집부대 이 동원훈련 1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훈련부대라는 명이 아까 전에 소집부대가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 훈련부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훈련부대 나왔다고 이렇게 끄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하라고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훈련부대는 동원병의 복귀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 시까지 차량별 연락 대책을 강구하여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운전기사, 예비역 간부 등을 지정, 주요 지점에서 연락토록 대책을 강구합니다. 다목 개별 위에는 단체 뭐 이렇게 차량으로 단체하고 이렇게 단체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다목은 개별로 입퇴소 시 호송 및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 가로 1 개별 입퇴소 부대는 소집부대장 여기 또 소집부대장 올바로 또 써놨죠. 소집부대장 책임하에 교통혼잡지역 등을 안내요원을 배치 운영합니다. 이게 다 경험 있죠. 안내요원을 다 이렇게 막 가로 2 부대 능력 고려 소집부대에서 체기거리 터미널 역까지 군 차량을 수송하며 차량 운행 감독관 탑승 등 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 네, 선탑자. 자, 3호 호송단의 이제 통제죠. 감옥 병력 규모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입영 확인과 능력을 고려해서 최초 직결지에서 질서 유지 및 수송로를 교육합니다. 남옥 군 병무청 합동 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 시범식 토의를 연 1회 이상 동원병력 수송 업무 체계를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연 1회 이상 시범식 토의를 실시해서 정립해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항 악천후 시의 교육훈련. 다음 각도를 땁니다. 악천후 시에. 1호. 자, 악천후, 우천시 등 악천후로 인해서 야외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훈련대장. 훈련 부대장이죠. 이제 아마 이거 작성하면서 살짝 이게 오탈자를 낸 거죠. 훈련대장 판단하 실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대장이라고 해서 탁 끄면 안 됩니다. 이름 갖고 오탈자, 이름 갖고, 예. 오담 유도 안 합니다. 됐죠?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2호,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 수준에 따른 교육훈련 지침은 각군 부대훈련 규정. 각군 지침, 이런 거 아닙니다. 부대훈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3항. 7년차 이상. 비상소진망 점검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7년차 이상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훈련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상점검을 하는 거예요. 비상소진망 점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호, 유사시 동원을 위한 전투 편성 및 비상연락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2호, 수행군 부대장은, 자, 주어 조심하십시오. 소집 부대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행군 부대장은 예비군 지휘관 책임하에,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 지휘관한테 시키는 거죠. 책임하에 반기 1회, 분기 아닙니다. 반기 1회, 바로 1월 7월, SNS, 전화, 안내문 등 전파 수단을 통해 예비군 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 대책을 확인시키고 실시하도록 통제됩니다. 이것도 감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봅니다. 제가 첫 번째 감사 때 이거 갖고 했긴 했는데 지적받았어요. 왜냐하면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 대책 이런 것들을 명시를 안 했다고. 그냥 7년차 이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안내만 한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한 거예요. 야, 왜 편성 임무, 비상연락 대책 이런 것들을 왜 명시를 안 해놨냐? 거기다 안 보내냐? 그러고 감점 받았어요. 이번에는 다 보완해갖고 이번에는 이상 없이 넘어갔는데. 자, 다만 자 이거 보세요. 반기 1회인데 일반 예비군 같은 경우는 1월 7월에 하잖아요.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는 졸업 복학 등을 고려해서 언제 한다? 3월하고 9월에 실시합니다. 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를 어떻게 따지냐면은 학교는 2월을 기준, 이게 3월부터 8월이 예, 전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9월부터 2월까지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후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기가 돼 있어요. 왜냐면 그 학기가 시작되고 뭐 끝나고 그걸 기점으로 해도. 그러다 보니까 3월, 9월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3월, 9월에 실시한다는 게 신상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인 어떤 이제 전투 편성이 된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월, 9월. 근데 그 밖에는 1월, 7월. 됐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3호,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자 발생 시 예비군 중대는 7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파 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를 확인시킵니다. 이거 지금 7년차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전입자 발생하면 당연히 편성 임무 확인시키지 않나요? 원래 맞잖아요. 하도록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7년차 이상 이렇게 나와도 맞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 소속 변경 등의 사유로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7년차 이상 비상소집망 점검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자 이렇게 각호를 요 3호를 끄집어내고 풀어놨다는 거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 야, 7년차 이상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4. 소속 변경 등의 사유로 원소속 부대로 훈련을 응서한 경우 원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실시 후에 그 결과를 현소속 부대로 통보합니다. 5항 여군 출신 간부가 이거 현역 복무 마친 그 여군 출신 예비군 얘기하는 겁니다.
여군출신간부가 입영훈련 시에는 숙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준비해서 훈련 참여 여건을 보장합니다. 6항 훈련장 명칭 부여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자, 1호 지형예비군 훈련장은 시군구 명칭을 부여하는데 명칭 사용이 중복되거나 그다음에 도서지역 등 별도의 명칭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호 동원예비군 훈련장하고 과학학 예비군 훈련장은 별도의 고유 명칭을 부여합니다. 됐죠? 그래서 지형예비군 훈련장하고 그 다음에 동원훈련장, 그 다음에 뭐 과학학 훈련장 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제 32조 마지막 이제 과태료입니다. 1항 국방부장 다시 수익무 부대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 방금 실수하잖아. 국방부 장관이라고. 수익무 부대장은 과태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안 보고 판사 보고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수익무 부대장은 예비군법 제6조의 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15조 제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통지하고 며칠 이상? 10일 이내가 아니 10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해가시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일입니다. 10일. 7일 기간을 정해서 7일 동안 이렇게 뭐 기간을 주었다. 안 됩니다. 최소 10일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2항 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수익무 부대장은 마찬가지 수익무 부대장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각호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 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합니다. 네, 국세청장에게 아닙니다. 수입 징수관 1호 과태료 부과 결정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관련 기타 필요 서류. 3항 그 밖의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예비군법 이런 거 아닙니다.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거 예비군법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 아닙니다. 자, 제33조 재검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네, 안 나와요. 3년마다 이렇게 한답니다. 됐죠? 나머지는 보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식 각종 서류들이고요.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각종 서식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네. 개인 사유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주요 업무수행, 예,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개인 사유서, 요거 이제 하는데, 여기 확인 설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죠? 예, 요거 만약에 홈페이지나 예비군 앱을 하면은, 서명이 누락돼도, 예,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무를 따지면은,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인터넷 접수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 때 감점이 안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어우씨.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